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복준 한국범죄연구소 연구위원, 양소영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김단비 취재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여름 2명의 여성을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강지환 씨가 조금 전 1심 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지환 씨 징역형을 피하면서 곧바로 석방됐는데요. 석방 후 취재진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을지 먼저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강지환 씨가 이제 모습을 보일 텐데요. 곧바로 나옵니다. 검정색 패딩 모자까지 눌러쓰고 측근으로 보이는 사람과 태연하게 법원을 빠져나오는데요. 너무나도 태연하게 나오는 강지환 씨를 뒤늦게 발견한 취재진들이 다급하게 쫓아갑니다. 팬분들한테 할 말 없으세요? 경찰에서 한 말씀만 해주세요. 네, 취재진들이 저렇게 질문을 쏟아냈지만 강지환 씨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앞서 보셨듯이 아주 조용하게 슬쩍 빠져나가고 싶었던 모양이네요. 네, 보시면은 누가 강지환 씨인지 알겠어요. 집행유예 선고를 받자마자 강지환 씨 아주 태연하게 조용히 아주 법원에 재빨리 빠져나갔습니다. 보신 것처럼 취재진의 질문에도 전혀 답변하지 않고 또 피해자에게도 사과의 말 한마디 남기지 않고 바로 준비되어 있는 차량을 타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강지환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여기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에 120시간의 사회봉사까지 같이 명했는데요. 어쨌든 이 강지환 씨에 대한 이제 실형을 면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사실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데다가 심지어 피해자가 2명인데 어떻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냐 이해되지 않는다 이런 반응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강지환 씨 측은 DNA가 침대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니까 자신은 성추행은 무죄다 이렇게 주장해 왔었는데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 겁니까 그럼요? 네, 지금 제명이 중강간과 중강제추행이 있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내용은 중강제추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한거 불능 상태에 있을 때 그 상태를 이용해서 추행을 했는지가 문제가 됐는데 강지환 씨 같은 경우에는 2차 공판에서 그 사실에 대해서 부인을 했었습니다. 부인을 했던 취지가 당시 피해 여성이 월경 중에 있는 상태에서 강지환 씨가 만약에 그 여성분의 그런 은밀한 부위를, 음부 부위를 만졌다고 한다면은 그 DNA가 강지환 씨는 물론이고 그 여성분의 신체 그리고 그 침대 매트리스 등에서 발견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던 사정 그리고 그 당시에 피해자가 지인에게 보냈던 카카오톡에 의하면 한거 불능 상태에 있다라고는 보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약간 법리적으로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중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변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판단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잠에서 깨어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한거가 가능했다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강지환 씨의 행동에 대해서 바로 이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추행이 끝난 후에야 침대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당시에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한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강지환 씨 측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그런 판결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죄가 난 부분도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성폭행, 성추행인데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죠? 아마 이제 그런 취지로 다투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자백을 하고 있었고요. 또 이제 이와 관련해서 성폭법 상태는 일반적으로 이제 주치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감경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반성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또 이제 합의를 했기 때문에 합의요. 이 부분을 이제 반영을 해서 집행유예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사실 강지환 씨 처음부터 지금까지 자신은 술에 취해서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 이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서 풀려났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강지환 씨 이런 재범이 없을지 좀 감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처음에 강지환 씨 측에서는 술에 취해서 아무 기억이 없다고 얘기를 계속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아마 경찰관까지 현장에 출동한 그 경찰관까지 동원이 돼가지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강지환 씨가 노래방기기 틀어놓고 노래 부르고 있어서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마약 검사까지 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 등등 그 당시에 이 앞뒤 정황 같은
같은 거를 이제 그 현장 출동 경찰관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면에서 본인이 끝까지 뭐 기억이 안 난다 부인하기는 어려웠던 걸로 보이고요. 늦게라도 이제 인정을 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여줬잖아요. 뭐 더 늦기 전에 결혼해서 예쁜 가정도 꾸미고 싶다는 둥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이 이제 술잔을 내려놓겠다고 이제 얘기한 거거든요. 조금 전에 앵커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제가 볼 때는 강지환 씨는 술을 끊어야 합니다. 술을 끊어야 술을 한다. 끊지 않으면 이 범행 이후에 안 일어나라는 그건 없어요. 제 경험상 볼 때. 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술 안 마시면 멀쩡하던 사람이 술 몇 잔 들어가면 갑자기 헐크로 네. 돌변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것도 술 마시면 일종의 습관처럼 자기 손을 통제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네. 주변에. 네, 술 끊어야 합니다. 네, 술 끊어야 한다. 따끔하게 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좀 선고 내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피해자가 합의에 더해서 처벌 불원서, 그러니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서류까지 피해자가 제출했더라고요. 이게 아마 집행유예의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그럼 보면 되겠습니까? 네, 집행유예를 형을 선고를 할 때는 여러 요소들이 고려가 되는데요. 일단은 뭐 피고인이 초범인지 여부도 중요하고 그리고 피해 회복이 됐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특히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를 했는지 처벌을 원치 않는지 그 의사가 어떻게 보면 가장 결정적인 유리한 양형 인자로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지환 씨가 어떻게 보면 중간계추행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부인을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것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을 해줬기 때문이고요. 만약에 합의서가 없는 상태에서 법리적으로 계속해서 부인하는 입장으로 갔다면 오히려 더 엄한 형이 선고가 될 수도 있었던 사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강지환 씨 구속 전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고 다시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스텝들이 있는 방에 왜 들어가셨습니까? 혹시 팬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은 없어요?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팬들한테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한 말씀 하신다니까. 동생들이 해당 인터넷이나 이렇게 댓글들을 통해서 크나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 상황을 역사에서 살아서 이해합니다. 이때도 사실 사과를 하면서 오빠로서 이런 말을 사용해서 굉장히 큰 비판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실 죄송하다 말하면서도 연예계 은퇴를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현재 특이한 게 전과 연예인 방송 출연 금지법이 지금 발의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네. 강지환 씨도 앞으로 방송에서 못 보게 될 가능성이 큰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법을 따져보면요. 이 법은 마약이나 성범죄를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지금 국회에 발의된 상태인데 사실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강지환 씨의 그 3심까지 모든 재판이 진행된다면 사실 강지환 씨는 이 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네. 이 법은 통과된 이후에 이런 선고를 받은 연예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 그 이전에 강지환 씨에 대한 재판이 모두 다 끝나면 강지환 씨는 이제 뭐 출연도 할 수 있는 건데요. 다만 지금 지상파 3사를 비롯해서 여러 매체가 강지환 씨에 대한 출연을 금지시킨 만큼 네. 당분간 활동은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만큼 강지환 씨가 항소할지 무엇보다 검찰이 항소할지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얼마 전 1심 선고를 받은 최종훈 씨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때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펑펑 울었다는 보도를 봤었는데 항소를 했더라고요. 네, 저번 주에 그 최종훈 씨에 대해서 1심 판결이 선고가 됐고 항소심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내내 항소장을 제출을 해야 이제 항소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항소심 지금 진행을 할 수 있는 그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 막바지에 지금 최종훈 씨가 이제 항소장을 제출을 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지금 항소심 절차는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재판에서 다시 한번 이제 유무죄에 대해서 판단을 받는 그런 절차가 개시가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향후 재판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겠습니다.